안녕하세요. 경제 베스트셀러 작가 이현우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6천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사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상승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쁨보다는 덜컥 겁부터 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조심스레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1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쏟아냈습니다. 얼핏 보면 엄청난 위험 신호로 보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던 외국인이 떠난다면 거품이 곧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지금 겁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지 살펴보고, 지금 주식이 없으신 분들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이해한다면은 기회는 앞으로 더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11조 원을 팔았다는 소식에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2024년 말과 2025년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단 1년 사이에 주식 보유액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2024년 670조였던 자산이 2025년 말에는 무려 1400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사서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2배가 된 것이죠. 사실 이건 2025년 말 기준이고 2026년 2월인 지금은 거기서 또 20%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700조 넘게 돈을 번 셈입니다. 아무튼 700조 넘게 돈을 벌고 11조 정도를 현금화한 것입니다. 전체 수익의 2%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고 나서 오늘 고기 파티 한번 하자라며 기분 좋게 꺼내는 20만 원 정도의 돈과 비슷합니다. 현재 외국인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금융기법에서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 과정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설정된 기준보다 커지게 되죠. 이때 기관들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하게 됩니다. 즉, 넘쳐나는 수익을 실현하고 일부를 현금화하는 과정이죠. 이것은 시장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히 고액의 자금을 굴리는 대형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수익이 났으니 일부를 챙겨두는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죠. 다음 상승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만 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채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은 약 328조에 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2024년 12월 약 268조였던 잔액이 2025년 12월 328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식에서 일부 리밸런싱을 할 때조차 채권 비중은 높이며 전체적인 투자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1조를 던졌다는 사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근본적인 걱정과 불안에 휩싸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기적인 흐름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나쁜 투자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워런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 대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 충격이나 단기적인 매도세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기업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펀더멘탈에만 집중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희일비하는 투자 방식은 정말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하루 24시간 뉴스만 보고 저녁에 잠도 못 자면서 결국 여러분의 생활과 건강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에 어울리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요 기관들은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OECD는 2.1%를 제시했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눈높이를 2%까지 올렸습니다. 심지어 신중하고 보수적인 IMF와
KDI조차도 긍정적인 흐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이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시중에 돈이 풀려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국가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죠.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탄탄해진 경제 체력 위에서 코스피 6000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피 6000이라는 고점 위에서 언제든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국 AI 기업들의 버블이 곧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AI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를 외치며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실력을 갖춘 기업과 껍데기뿐인 기업을 가려내는 아주 건강한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곧 두 번째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 3000 밑에서 매수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셨던 분들, 이제 다시 탑승할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도 타이밍을 잡기 너무 어렵고 막막하시다면은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적립식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버블이 꺼지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걱정될 수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면은 주가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나스닥.com 버블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수많은 IT 기업들이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버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라졌어도 컴퓨터는 계속 보급됐고 반도체는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 뒤로 스마트폰 혁명까지 이어지며 반도체 수요는 멈춘 적이 없었죠. 이번 AI 열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이 꺼진다면은 실력 없는 AI 서비스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 위주로 상승한 우리 코스피 역시 단기적으로는 파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AI 혁명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산업 변화와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로봇 공학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메타버스도 시작될 것이고 복잡한 난제들을 초고속으로 해결할 양자 컴퓨터 등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기술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부의 기회 또한 충분히 따라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작은 변동성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지속적인 혁신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코스피 600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기적인 파도에 매몰되면은 정작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상승의 물결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큰 호흡으로 시장을 보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